이번 시간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일단 의미 자체는 연결하는 명사, 그쵸?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연결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추후에 예문을 보면서 왜 이런 단어가 붙었는지 이 문법의 이름이 왜 관계대명사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일단 이 관계대명사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왜 쓰이는지를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는요, 일반적으로 우리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형용사의 역할. 그러면 우리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 속에서 우리 형용사는요, 명사를 꾸며줄 때 쓰기도 하고요. 보어의 역할로 씁니다.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썼는데, 자, I have long brown hair 이라고 써져 있죠? 자,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자, I have long brown hair. 나는 긴 갈색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죠. hair라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게 나왔는데, 우리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규칙이 있습니다. 한국어랑 순서가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갈색 머리라고 하죠. 긴 갈색 머리카락. 자, 형명의 순서로 쓰게 됩니다. 형용사를 앞에다가 쓰고요. 명사를 뒤에다가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규칙 해서 봤더니 명형하고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서로 바뀌어져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명사가 독특하거나 형용사가 독특한 경우에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명사가 독특하다라는 건 우리 머리카락이라는 어떤 정확한 명사, 그 명사의 이름을 듣고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가 있는 것. 그 머리카락 하면 머리카락 떠오르죠. 컴퓨터 그러면 컴퓨터가 떠오르죠. 그쵸? 자, 그리고 핸드폰 그럼 핸드폰이 떠오르고 책 하면 책도 떠오를 수 있는 이런 명사. 일반적인 명사인 경우에는요, 형용사를 앞에다가 써준다 라고 하는데, 자, 명사가 만약에 부정대명사다. 자,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표현인데 정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자, something 이라는 이런 표현들. something, anything 하면 무언가 라는 뜻이잖아요. 그 무언가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형용사가 뒤로 갑니다. 그래서 something cold, 차가운 무언가 라는 식으로 명사랑 형용사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또 anything 이라는 표현, 무언가 라는 뜻의 자, anything special 이라는 표현처럼 쓰죠. anything special, 특별한 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죠? nothing special 이렇게도 쓰이죠. nothing special, 특별할 거 없는 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띵자를 붙여서 쓰는 경우 something, someone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형용사가 뒤로 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형용사가 뒤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형용사가 길게 나올 때를 의미합니다. 선생님 위에서도 분명히 길게 나왔습니다. 그죠? long brown이라고 해서 길게 나왔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길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한 단어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 그냥 명사 앞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long brown이라는 하나의 형용사죠. 자, 근데 길게 나온다. 그 뭘 의미하게 되는 거냐? to 동사 원형 해서 to가 원래 형용사가 아니고요. 동사도 형용사라고 하지 않죠. 동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나오면서 이거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러면 앞에다가 명사를 쓰고 뒤에다가 쓰게 되어져 있고요. 또 동사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뒤에 무언가를 붙여서 방 안에서 자는 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되면 명사를 앞에다가 쓴다. 자, pp 되는 이라는 뜻이죠. 니은자로 끝났네요. 마찬가지로 형용사고요. 뒤에 뭔가 더 붙여서 나와서 자, 실비아에 의해 부서진 책, 가방, 이런 식으로 컴퓨터라는 표현으로 나와서 명형의 순서로 가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형용사의 역할은요, 보어입니다. 자, A는 B다 라고 했었을 때 A가 주어가 되면 주격 보어, A가 목적어 그러면 목적격 보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I am happy. 그러면 나는 행복해, 행복해 나는 이라는 의미가 되죠. 자, 나는 만들었어. 그를 행복하게. 자, 여기에 하게라고 해석을 하지만 형용사라고 쓰고 하게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가 행복한 거고 행복한 거야 그가 라고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보어라고 하고요. 우리 보어 자리에는 이렇게 형용사를 사용을 합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형용사의 역할을 한번 봤는데요. 그러면 아까 전에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라 그랬는데 이걸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탐이 그녀에게 줬던 편지를 읽었다. 이거 영어, 지금 한글을 영어로 바꿔서 써볼 텐데요. 어떻게 쓰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동사 읽었다. 그럼 뭐가 읽은 거죠? 탐이 읽은 건가요? 아니요, 내가 읽은 거죠. 그래서 영어의 순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나는 읽었다 라는 순서로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무엇을 읽다 말 되죠. 그럼 영어에서는요, 무엇을이라는 표현을 바로 뒤에다가 붙여서 써주게 되는데 뭘 읽은 거예요? 편지를 읽었다 이 뜻이죠. 편지를. 자, 그렇게 해서 봤더니 지금 탐이 그녀에게 줬던 편지. 자, 편지를 꾸며주는 거 보이시나요? 니은자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탐이 줬던 편지라고 해가지고 뒤에서부터 이제 관계대명사를 써주게 됩니다. 앞에 편지라는 명사가 나왔죠. 편지.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건 또 순서를 어떻게 하냐면 원래 문장 쓰는 그대로로 쓰면 됩니다. 은는이가부터 쓰죠. 줬다. 그쵸? 주었다. 동사 아닐까요? 누가 준 거죠? 탐이 줬다. 그녀에게 라는 표현으로 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요거 자체를 원래는 탐이 줬다 그녀에게 뭘요? 편지 늘려. 그쵸? 원래 여기에 그녀에게 해놓고 편지를 이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편지가 어때요? 두 번이나 나왔죠? 그래서 이 명사를 뭐 한 거예요? 대신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나는 읽었다 편지를, 탐이 줬다 편지를 그녀에게 라는 두 가지의 문장이 나오죠. 이 두 개의 문장을 뭐 시킨 겁니까? 연결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관계 대명사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밑에 있는 것도 예문을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옆집에 사는 소녀는 예쁘다. 자, 그러면 동사가 뭐예요? 예쁘다. 누가요? 소녀가 예쁘다 이 뜻이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뭐라고 쓰면 되죠? 소녀는 예쁘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봤더니 이렇게 꾸며주는 표현이 나왔어요. 어떤 소녀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죠. 어떤 소녀인지. 그러면 옆집에 사는 소녀가 되네요. 자, 그러면 소녀라는 이 명사에 어디에다가 붙여서 쓴다 그랬죠? 뒤에다가 붙여서 쓴다 그랬죠? 요렇게 뒤에다가 붙여서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장의 순서는 어떻게 쓰여요? 은는이가 뭐뭐 한다의 순서로 써야 되죠. 다시 산다. 누가요? 소녀가 산다라는 뜻이죠. 아, 소녀라는 명사가 여기 있으니까 소녀 원래 있어야 되는 단어. 원래는 소녀가 라는 뜻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산다. 옆에, 옆집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나왔던 것처럼 소녀라는 명사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 소녀라는 명사를 뭐 한 거예요? 대신해서 소녀는 예쁘다, 소녀가 산다 옆집에 라는 이 표현이 문장 두 개가 합쳐진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꼬리가 긴 그 개는 탐의 펫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일단 그러면 마찬가지로 펫이다. 뭐가요? 꼬리가? 아니죠. 개가 펫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장의 순서는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개는 탐의 펫이다. 그쵸?
3의 패시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 개가 어떤 갠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표현이 있네요. 그럼 개 뒤에다가 쓴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문장의 순서는 다시 은는이가로 돌아옵니다. 자, 길다. 뭐가요? 꼬리가. 자, 그러면 꼬리가 길다 라는 표현으로 써줘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볼게요. 근데 개의 꼬리가 길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쵸?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꼬리라고 쓸 수 없고요. 개의 꼬리가 길다라는 요 표현을 이제 개라는 표현이 이미 앞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개라는 명사를 대신해서 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관계 대명사는요.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을을이라고 해석되는 요 표현은 목적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은는이가 라고 해석하는 걸 우리는 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요. 개의, 뭐뭐의라고 하는 건 소유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걸 소유격 관계대명사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제 한글의 영어 문장 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명사 뒤로 길게 그 명사의 뒤로 나온다. 편지 하면 편지 뒤로, 소녀 하면 소녀 뒤로, 개 하면 개 뒤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명사 뒤로 들어가서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목적격이다, 주격이다, 소유격이다 라고 알려는 주었지만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명사, 앞에 명사가 나오고 길게 어떻게 나왔다 그랬죠? 무슨 역할로? 형용사의 역할로 나왔기 때문에 이 명사가 어떤 명사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는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인 경우에는요, who, whom, whos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사물동물이 나오게 되면 명사가 사물동물이 나왔다라 그러면 which, whose 혹은 of which라는 표현으로 쓴다. 상관없이요, that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건데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해놨죠. 자, 끊어서요, 여기 있는 건 주격, 끊어서 목적격, 그리고 끊어서 소유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는이가 라는 명사 대신해서 나왔으면 who, which, that을 쓴다라는 거고요. 을을 대신해서 나왔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게 되면 되고요. 자, 소유격은요, 뭐뭐의라는 소유를 나타내는 명사를 대신해서 나왔다. 그러면 whose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that은 없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명사가 그쵸? 어떤 명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무조건 that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관없이 그냥 that 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that을 쓸 수 있는데 that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와도 절대 who 쓸 수 없고요. 사물이 나와도 절대 which를 쓸 수 없는 이 표현이 뭐가 있느냐. 마찬가지로 그 명사, 앞에 나오는 명사가 어떤 명사냐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요. 만약에 사람이랑 사물 혹은 동물이랑 같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 나왔으니까 who를 쓸 거냐, 혹은 사물이나 동물 나왔으니까 which를 쓸 거냐, 고민하지 마라. 뭐만 쓰면 된다, that만 쓰면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명사가 앞에 요런 수식이 붙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that만 씁니다. The berry라는 뜻은 매우라는 뜻 아니에요. 바로 그라는 뜻입니다. 우리 뜻 몰라도 거기다가 꼭 써놓을게요. 바로 그 남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who 쓰지 않고 무조건 뭐뭐 하는 바로 그 남자라고 할 때 무조건 that만 써준다라는 거고요.
유일한 남자라고 했었을 때도 who 쓰지 않고 뭐뭐 한 유일한 남자라고 할 때 that. the same. 같은 남자라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that. 가장 뭐뭐 한 남자라고 해도 that. 두 번째, 세 번째 남자라고 해도 that. 이렇게 서술은요,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first, second, third 라는 요런 표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걸 나타내는 표현들이 명사 앞에 나왔다. 그러면 사람이 나온다고 who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that. 사물이나 동물이 나왔다고 which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that.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대명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 뭐 someone 하면 이건 누군지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who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thing이라고 쓰게 되면 무언가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something 하면 뒤에다가 that을 써줘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something, 뭐 anything, nothing 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관계대명사는 that을 써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표현을 가지고 이제 문장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아까 여기 나왔었던 요 문장을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읽었다 편지를, 탐이 줬다 편지를 그녀에게 라는 요 표현 자체를 한번 써봅시다. 자, 나는 읽었다. 과거죠? 그쵸? read, read라고 과거라고 쓴 겁니다. 읽었다. 편지를 해놓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가로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야 되죠? 은는이가 탐. 이라는 표현이 주어 자리에 있으면 은는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붙는 겁니다. 탐이 줬다. gave. 주었다.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 앞에 이미 있기 때문에 쓰지 않고요. 줬다. to 누구에게? her 그녀에게 라고 이렇게 문장을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거는요. 자, 소녀는 the girl. 예쁘다라는 동사 따로 없죠. 뭐뭐한 상태이다 라는 표현으로 써야 되는데 소녀를 꾸며주는 표현이 나왔어요. 옆집에 사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쓴다 그랬죠. 자, 어떤 소녀요? 선생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위에서는 생략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오게 되면 을을이 목적격이라 그랬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나오게 되면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생략을 선생님이 해버렸네요. 너무 자연스럽게. 자, 여기에 지금 우리 명사가 어떤 명사가 나왔죠? the letter 이라는 명사가 나왔죠? 자, 무조건 앞에 관계대명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자, 관계대명사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편지를 이라는 요 뒤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안에서 쓰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쓸 수 있어요? which나 that을 써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뒤로는 원래 문장, 영어 문장의 순서대로 그대로 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e girl. 앞에 the girl이라는 이 명사가 누굴 나타내는 거니까 자, 사람을 나타내는 거니까 관계대명사 뭘로 시작하면 되죠? who. 그쵸? 혹은 that도 사용이 가능하죠. the girl 해놓고 예쁘다. 옆집에 산다. 소녀가 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니까 소녀가 삽니다. next to me. 뭐 내 옆집에 삽니다. 하는 소녀는 뭐 하다라는 거예요? 예쁘다. 예쁘다라는 동사 없죠? 예쁜 상태이다 해서 비동사랑 함께 씁니다. is pretty 라고 요렇게 문장을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문장도 마저 보도록 할게요. 그 개는 탐의 펫이다. 그 개가 어떤 개예요? 꼬리가 긴 개. 그래서 the dog, 그 개는 해놓고 여기 뒤에서부터 어떤 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그 개의 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뭘 써줄 수 있어요?
whose라는 표현을 써줄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이렇게 써놓고 뒤에 문장 그대로 한국어의 순서, 아니 영어 문장의 순서대로 씁니다. tail, is long. 긴, 걔는 이라고 해석하죠. 걔는 이다. 탐에 pet 이렇게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문장의 순서는 어떤 식으로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여기 기본적인 관계대명사의 이제 틀만 조금 잡아놨어요. 정확하게 주격, 목적격,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쓰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점들,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을 법한 표현들에 대해서 한 번씩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번 관계대명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요거 하나,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명사의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명사가 어떤 명사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는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자, 그 명사, 원래 쓰려고 했었던 명사가 은는히 가로 쓰였으면 주격, 을를 자리에 쓰였으면 목적격, 뭐뭐의라는 소유를 나타낸다. 그러면 이걸 소유격이라는 이 세 가지의 부류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꼭 then만 써야 하는 독특한 명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라는 것. 자, 요렇게 해서 관계대명사의 기초 개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